네, 안녕하세요. 마스쿤입니다. 지난 3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그럼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테스트가 없는 레거시 프로젝트에 테스트 도입하기입니다.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테스트 코드가 없었어요. 대신에 로컬 환경으로 서버를 돌리고 포스트맨으로 엔드포인트를 테스트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했고 테스트 케이스가 모두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기능과 복잡성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점 가중화되었습니다. 일단 개발자가 스스로 테스트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테스트 비용이 좀 너무 높아졌고 어, 점점 이거를 지속을 할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화된 테스트를 고민하게 되었고 테스트에 대해서 여러 영상과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찾아본 자료들이 다음과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찾아봤는지 그리고 각 자료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을 좀 드리고자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테스트 스콥이 있고 어떤 테스트를 도입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우선 필요한 테스트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작은 단위를 검증하기 위한 단위 테스트, 그 다음에 전체 API 서버의 어떤 기능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능 테스트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사용자 시나리오에 따라서 기능 작동을 점검할 인스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단 이제 그 엔드 투 엔드라고 해서 사용자 측면에서 엔드 포인트 그다음에 그게 서버 측면에서 엔드 포인트를 전부 포함하진 않고 API만 테스트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PI가 일종의 엔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UI를 포함하지 않는 테스트를 인수 테스트라고 부르는 게 조금 고민이 되긴 했는데 이거는 서버 사이드에서 개발 종단이 API이기 때문에 많은 서버 사이드 인스턴스 사례들이 API까지만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정도까지는 레퍼런스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따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서버 사이드 인스턴스라고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요. GPT가 알려준 테스트 차이인데 단위 테스트가 있고 기능 테스트가 있고 인스턴스가 있는데 일단 목적이 좀 다르고요.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작은 메서드나 클래스 단위, 기능 그게 단위 테스트가 모이는 경우겠죠. 그리고 인스턴스는 좀 더 사용자 유즈 케이스와 이제 요구사항의 이제 충족 여부를 좀 검증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점과 테스트 범위가 전부 다르게 됩니다. 테스트 대상은 이제 코드의 개별 요소일 거고,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과 이제 그 각 기능 간의 상호작용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네요. UI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API가 UI가 되겠습니다. 테스트 속도가 매우 빠른 게 있고, 이제 단위 테스트는 빠르고, 이제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좀 느려요. 왜냐면 여러 가지 복합 기능들이 같이 있는 상태로 테스트를 해야 되고, 실제 사용 사례 시나리오에 따라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목이나 모키토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레스트 어설 같은 걸 사용하다 보니까 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경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목을 많이 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전체 시스템에 의존하는 그 인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이제 여러 외부 시스템들을 막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이제 기능 테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제 환경을 반영을 하게 되는 인수 테스트와 달리
앞서 의존성 자체를 격리시키기 때문에 실제 환경 자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메서드에 대해서 숫자나 이런 계산 검증을 한다. 그럼 이제 단위 테스트가 되는 거고,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이제 사용자 상바구니 등록을 하고 결제까지 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를 전부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다 테스트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인수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 측면에서 어, 제가 단위 테스트와 기능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인수 테스트가 또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좀 적용한 거는 인수 테스트입니다. 인수 테스트만 저는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테스트 비용이 가장 낮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인수 테스트를 먼저 이제 하고 거기서 만약에 조금 이게 테스트하기 어렵거나 인수 테스트에서는 인수 테스트를 굳이 하지 않고도 이제 테스트 로직을 돌릴 수 있는 경우 또는 어, 도메인 로직 자체가 조금 복잡한 경우 예, 뭐 알고리즘이 조금 복잡한 경우는 단위 테스트 쪽으로 넘겼고 일단은 인수 테스트를 만들고 이제 좀 고도화가 되면은 이제 단위 테스트 또는 기능 테스트 같은 것들을 추가해 나가는 방식이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 글을 계속 써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예상한 것보다 글을 많이 적진 못했어요. 이게 좀 알아볼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다 봤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어, 테스트를 도입을 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점점 이 글을 살을 붙여나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아마 다음 회차에서도 이 테스트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테스트 도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에 좀 시도했던 거는 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 자체를 좀 분리하는 거였어요. 제가 맡은 이제 프로젝트는 스테이지가 총 로컬을 포함한다면은 총 3개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프로파일이 총 3개인 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 파일은 기본적으로 로드되는 설정이고 여기다가 이제 스테이지마다 스프링 프로파일 액티브 이제 프로파일 네임 이거를 변경을 해서 다른 설정을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커로 이제 서버를 올리기 때문에 각 EC2 인스턴스에 도커 컴포즈 YML 파일에 어떤 이제 프로퍼티 값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도커 컴포즈가 좀 더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거고, 그거에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근데 테스트용 설정 파일들은 보통 소스에 테스트 슬래시 테스트 리소시스에 위치를 시키죠. 근데 기본적으로 통합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경우 스프링부트 테스트 애노테이션은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를 로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인텔리제이 환경에서도 테스트 리소스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를 찾고 만약에 없으면은 어, 빌드 메인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 디렉토리에 그게 없으면은 메인 거 그냥 갖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굳이 테스트 리소스에 프로퍼티를 위치시키지 않고 메인 거 그냥 사용해도 되거든요. 예, 그 내용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테스트 리소스에 공통 프로퍼티 파일을 위치시키지 않고 테스트 프로파일 프로퍼티만 저장을 하고 스프링부트 테스트 애노테이션에 애트리뷰트로 스프링 프로파일 액티브는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앞서 도커로
이제 도커 컴포즈 YML 파일에서 스프링 프로파일 액티브 프로파일 네임 한 거와 동일한 환경으로 이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공통 프로퍼티 자체는 빌드의 메인 리소스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전적인 책임을 맡기고요. 테스트형 프로퍼티만 명시적으로 애노테이션에서 지정해 두는 걸로 메인 공통 프로퍼티 변경에 대한 환경 변화를 즉시 테스트 환경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테스트 환경의 변화로 메인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가 아니라 다른 것을 사용해야 된다면은 어, 뭐 반대로 이제 테스트 리소스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를 새롭게 둘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빌드 메인에 프로퍼티 변경이 즉시 테스트 환경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액티브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 네임을 여기 애트리뷰트로 넣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스트라고 넣으면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로퍼티즈가 로드가 되겠죠. 근데 이걸 사용하면은 기본 프로퍼티 외에 다른 프로파일을 로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런타임에 이걸 로드하고 이제 덮어씌우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퍼티 변수인 이제 스프링 프로파일 액티브의 값이 지정되지가 않아요. 네, 이게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변수를 만약에 사용해야 된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테스트 환경 구축을 위해서 처음부터 어, 운영이나 개발 서버의 어떤 동작 환경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애노테이션 스프링 부트 테스트 애트리뷰트의 프로퍼티로서 스프링 프로파일 액티브라고 따로 지정해 주는 게 좀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제 앞서 찾아본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토비님께서 참여하셔서 인프콘에 이제 강의한 내용인데 결국 이제 클린 코드 잘하려면 리팩토링 해야 되고 리팩토링 잘하려면 테스트 해야 된다. 그래서 테스트가 정말 중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API를 구현하면서 이제 테스트 설계를 먼저 하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처음에는 이제 그 구현도 못하고 테스트 설계만 계속했습니다. 문서 작업하면서. 그 문서 작업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생산성이 빨라지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인데요. 약간 복잡하고 약간 메인 알고리즘일수록 단위 테스트를 좀 빡세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컨트롤러 이런 것들은 테스트하지 말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쵸. API 컨트롤러로 테스트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예, 근데 단위 테스트인 경우만 얘기하는 거. 예, 여기서 컨트롤러라고 하는 건 단위 테스트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간단한 코드도 뭐 하나마나한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정말 어려운 거에 좀 집중하라. 요 내용을 좀 많이 봤던, 많이 알게 됐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좋은 저한테. 이게 한 40분짜리 영상인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테스트해야 되냐, 예. 그리고 어떤 것들을 왜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지 뭐 그런 내용들을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개발 블로그인데 테스트 코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거를 테스트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어찌 보면은 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점점 테스트 코드를 하면서 겪게 되는 지금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인스테이스를 먼저 하고 있는데 인스테이스에서는 픽서를 설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한 가지 어떤 워크플로우를 하기 위해서 연관되어 있는 엔티티들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결국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결국 이제 픽서랑 같이 가는 건데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픽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